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느냐고. 직장 상사는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친구는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연인은 당신의 감정을 작은 일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방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 나는 압니다. 나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깥에 없습니다.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피부색이 운명을 결정하는 땅이었습니다. 백인은 앞문으로 들어갔고 흑인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백인은 공원 벤치에 앉았고 흑인은 그 벤치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되던 해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그들보다 덜 사람인가? 아무도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가? 그것이 바로 자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있습니까? 참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하는 것과 평화로운 것도 다릅니다. 자신에게 묻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을 남에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가?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식인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법을 너무 잘 배워 있다는 것.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서지 마라. 분수를 알아라. 그냥 참아. 그게 편해. 그 말들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에서, 일에서, 우정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가치를 낮춥니다. 연인이 차갑게 대해도 내가 예민한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무시해도 내가 부족한 건가 봐라고 합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해도 내가 맞춰줘야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당신이 정해준 가격표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싸게 내놓으면 세상도 그 가격에 사가려 합니다. 참으니까 착한 사람이라 믿고 버티니까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강함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은 약함입니다. 감옥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교도관이 나를 때려도 그들이 내 존엄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몸을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의 자존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낼 때 비로소 생깁니다. 1964년 나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테러리스트요? 이 나라의 적이요? 그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살려면 사과해라. 뉘우치는 척이라도 해라. 목숨을 먼저 지켜야 싸울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밤새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짓으로 사과한다면 몸은 살아있어도 내 존엄은 이미 죽은 것이다. 나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나는 흑인의 지배에도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이상이지만 필요하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이상이기도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기자들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존엄이었습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였습니다. 그것이 존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까? 존중은 설명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그렇게 할 뿐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교도관의 무례에 침묵했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침묵한 날, 그들은 다음 날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한 날, 그들은 당황했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느낍니다. 당신이 위축되어 있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이 당당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조절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괜찮지 않으면서 당신은 부탁이 불편해도 응, 할게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으면서 당신은 상처를 받고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가격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하지만 그 시작은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항상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단단하게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단단하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27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쇠처럼 굳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단단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상처 입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 그 경계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 말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말이 불편함을 만들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 불편함 이후에 생깁니다. 나는 교도관들과 결국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이었던 사람들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굽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로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인간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중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지만 자기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낮추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실수 때문입니다. 한번 큰 실수를 한 사람은 자신이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그 죄책감이 자신을 계속 낮게 만듭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27년 동안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그 죄책감을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산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존중을 요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자신의 편이었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해집니까?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건네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의 편이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존엄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낼 때 비로소 생깁니다. 나는 27년을 빼앗겼지만 단 하루도 내 존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존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존엄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존엄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단단하게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달라집니다.